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기 용성전입니다. 본선 8강전 네 번째 경기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8강전의 마지막 경기는 1기 용성전에서 결승에서 맞붙었던 두 기사의 대결입니다. 바로 김지석 구단, 강동윤 구단의 대결이죠.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그 용성전 결승 이후에 다른 기전에서 5번 만나서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용성전에서만의 대결은 3년 9개월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입니다. 먼저 용성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바둑 장기 채널 한국기원,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는 용성전입니다. 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입니다.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20초, 덤은 6집반이고요.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8강 단 한 판 남았는데 현재 홍무진, 김명훈, 신진서 구단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 홍무진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용성전 4강에 진출하면서 강한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강력한 우승모인 신진서 선수 역시 올라왔고 김명훈 선수가 올해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신진서 선수와의 대결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김지석 구단과 강동윤 구단, 말이 필요 없는 기사들이죠. 오늘 대국 정말 기다려져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17승 17패로 호각지세이고요. 두 기사는 이제 초창기에는 강동윤 선수가 약간 근소하게 앞서 나가다가 김지석 선수가 5연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 전적을 쭉 벌렸는데 최근에 그 5경기에서 오히려 또 강동윤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 8강에서 좀 일찍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위해 입장을 마친 두 선수입니다.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곧 시작합니다. 제5기 용성전 본선 8강전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김지석 구단, 강동윤 구단의 대결. 1기 대회 우승자 김지석 구단입니다. 89년생, 2003년에 입단을 했고요. 김지석 선수도 입단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1기 대회 준우승자 강동윤 구단입니다. 89년생, 입단은 김지석 구단보다 1년이 더 빨랐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가 그래서 지금 올해로서 입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30분,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바둑은 강동윤 구단의 흑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첫 수를 소목으로 착점했고요. 강동윤 선수, 김지석 선수 모두 최근에 흑번으로는 첫 수를 이제 소목에 두는 포석 진행을 대부분 합니다. 네. 향소목의 위치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소목을 갈 수도 있었는데 강동윤 선수는 지금 우아하게 소목을 차지하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실리적인 초반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양화점으로 대응하는 김지석 구단이고요. 자, 두 선수의 오늘 만남이 35번째 만남이죠. 네, 정확히 17승 17패로 지금 딱 이제 5할 승률인데요. 그동안 상대 전적에서 밀려왔던 강동윤 선수가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아주 오랜만에 전적에서 앞서게 됩니다. 이 두 기사의 입단이 2002년, 2003년인데 만남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지금 대국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예, 수많은 또 대국을 했고 이 두 선수는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은 있겠죠. 어떤 선수가 더 기세가 좋은 네. 시기이고 어떤 선수는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한 정도. 어떤 상황에서 만나도 그냥 5대5의 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오늘 대국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강동윤 선수의 기세가 대단히 좋거든요. 김지석 선수는 나쁘진 않아요. 뭐 안정적인 느낌은 있는데 기세상으로는 강동윤 선수가 좀 더 좋죠. 하지만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은 아주 실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3-3을 들어간 다음에 하나 밀어서 지금 조금 더 실리적인 응수를 하는 것이 이 배석에서는 좀 유력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기사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국 바둑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입단은 강동윤 구단이 1년 7개월이 빨랐고요. 이 입신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4년 4개월 더 빨랐어요. 네, 굉장히 좀 구단이 빨리 됐고요. 참 뭐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 기사입니다. 네. 랭킹도 비슷하고 통산 그 승률도 비슷합니다. 뭐 약간 뭐 김석 선수가 앞설까요? 통산 대국수도 비슷하고요. 정말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 6월 랭킹은 강동윤 구단이 6위로 더 올라서게 됐어요. 네, 그 전달 랭킹에서는 김석 선수가 4위였고 강동윤 선수가 8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강동윤 선수의 최근에 그 전적이 조금 좋은 편이고요. 김석 선수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점수 하락이 있었고 강동윤 선수는 좀 올라가면서 랭킹에 두 선수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전적 17대 17. 이 중에 세 판이 용성전에서의 만남이었거든요. 네, 2018년도 8월에서 9월에서 이 결승전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4년 가까이 만에 이제 용성전 만남인데 용성전 결승 이후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성적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대국 내용 자체도 아주 최근에 둔 바둑에서 뭐 특별한 전투가 있었던 그런 바둑은 아닌데 그 후반 끝내기 승부에서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오히려 종반 마무리 부분에서는 김석 선수가 조금 더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뭐 최근에 강동윤 선수가 성적을 내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얘기해 주신 대로 김지석 구단이 종반에 대해서 좀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반집 승부는 모두 강동윤 구단이 가져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승부에서는 참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네. 조금 더 강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것이 있어도 이 라이벌전에서는 그것이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 10경기 두 선수 6승 4패지만 김지석 구단은 올해 67%의 승률, 강동윤 구단은 75%의 승률을 올리고 네,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특히 올해 좋습니다. 자, 오늘 초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흑이 실리적인 포석으로 출발을 했고요. 백은 이제 여기를 높게 갔으니까요. 흑이 자연스럽게 실리를 차지했죠. 또 3-3을 들어간 것도 역시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그 연속된 수법인데 역시 AI가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 배석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행되고 백은 위쪽으로 날일자를 두었고요. 여기를 갈라침을 하나 두고 다가왔을 때 바로 끊어서 이곳에서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 전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서는 이곳의 교환 자체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여기를 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전투가 되었을 때 이 세 점이 뻗어나온 위치에 같은 선상에 이제 흑이 단단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세 점이 좀 압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끊어갔습니다. 그럼 백도 늘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일단 이 장면에서는 끊어오고 밀었을 때는 백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느는 것, 그리고 그냥 느는 것. 하지만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냥 느는 것이죠. 단수를 치고 두는 것은 이렇게 두고 둘 때 뭐 밀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를 두고 둘 때 역시 이제 눌러가는 정도로 세 점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뭐 다른 배석에서는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그냥 느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어가고 늘고 역시 이제 이 자리가 와 있으니까 좀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보통 이 자리에서는 백이 꼭 두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를 한 칸 뛰는 겁니다. 여기를 두지 않게 되면 이런 데를 눌러갔을 때 네. 자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호처인데 여기가 와 있으니까 이 세 점이 그 다음에 흑한테 어떤 압박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외의 수순을 좀 고민을 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두는 게 맞습니다. 김석 선수는 이후에 진행되는 수순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일기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만남입니다. 당시 3번기로 최종국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 대결에서는 모두 흑을 쥔 쪽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정말 아주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삼국도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대결이었는데요. 두 선수가 만나면 뭐 대단한 전투 바둑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바둑 내용이 재밌어요. 네. 좀 긴장감이 굉장히 좀 바둑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두 기사 큰 틀에서 봤을 때 각각 수비보다는 전투에 가까운 기사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김지석 선수는 전투형이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바둑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유연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투에 힘을 발휘하는 기사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강동윤 선수는 만능입니다. 사실 뭐 전투, 공격적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타계는 원래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재다능한 기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김석 선수가 조금은 이제 선이 굵은 바둑을 두는 것이고, 강동윤 선수는 조금 더 발빠르게 두면서 이제 뭐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거기서 마다하지 않고 네. 강하게 부딪혀가는 스타일이죠. 자, 오늘 초반은 강동윤 구단이 3기생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투를 먼저 이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리를 일단 차지한 다음에 전투를 먼저 걸어가서 그 전투를 통해서 좀 백을 좀 압박을 하고, 이 초반의 시작 자체가 흑의 실리, 백의 이제 두터움, 이렇게 모양을 피면 이제 반대쪽에 큰 모양을 가져갈 수 있는 바둑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백의 약점을 끊어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지워가는 의미도 있죠. 네. 끊어서 물어봅니다.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될까요? 이제 이 젖히고 끊어가는 수가 원래 있었던 수이고, 요즘에는 특히 그 프로 시합에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보편화된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이 끊어갔을 때 그 흑이 선택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배석에 따라서 좀 좋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역시 반대를 끊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네, 역시 기본을 따라가고요. 이러면 바꿔치기 진행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의 형태고, 이제 맞고 혹은 여기까지 두는 게 정말 기본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네. 지나가긴 했지만 끊었을 때 제가 3가지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를 호구 쳐서 이제 백이 패를 들어오는 이 패의 전투를 하는 것과, 여기를 단수 안 치고 아래로 단수 치면 이제 패를 피할 수 있는데 약간 당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에 등장을 하진 않지만, 뭐 패도 싫고 지금 실전의 형태가 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꼭 또 알아둬야 하는 그런 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수법을 배석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주변 배석까지 함께 좀 볼까요? 여기를 잡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흙이 괜찮아요. 여기의 형태가 예를 들어 흙이 뭐 여기가 돼 있든 여기가 왔든 제가 이제 실전엔 여기지만 흑돌을 한 요 정도로 한번 볼게요. 한 세 가지 위치에 와 있을 때 백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이 정석의 형태의 효율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흙이 이런 데 와 있는데 백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흙의 입장에서 약간은 효율이 좋아요. 그것은 굉장히 두터운 곳에서 여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백의 이 돌보다는 다른 곳에 돌이 위치하는 게 두터운 자리로 다가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은 좀 형세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 고민 없이 이렇게 빠른 선택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가 가는 것은 백 모양을 키우는 의미에서 좋고 또 여기 두면 이 붙이는 자리를 노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자리죠. 하지만 아래쪽에 이 형태가 이렇게 백이 한 칸 높게 걸치고 이런 형태에서는 흙의 이 자리하고 사실상은 맞복이에요. 네. 백이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놓지만 여기를 두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선 여기를 당하더라도 이 자리 차지할 수 있어서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만약 백이 우변을 향했다면 획도 상변을 향하게 됐던 그렇죠. 건가요? 네. 여기를 갔다면 대단히 좋은 자리긴 한데 흙의 입장으로서도 뭐 이런 식으로 벌리는 자리가 아주 훌륭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석을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 100이라고 했을 때 김석 선수 입장에서 어떤 정석이 이제 선수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착점을 했는데 흙이 맛보기 자리를 뒀죠. 이런 포석 자체는 흙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를 뽑은 상황에서 어떤 자리를 뒀는데 흙이 그 다음에 둘 자리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그 전의 선택이 나쁘지 않은 것이고 지금은 흙이 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강동희 선수가 조금이라도 편한 포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김지석 구단 쪽에서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귀와 변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바둑 같아요. 네. 상당히 마무리가 많이 된 바둑입니다. 여기에 넓은 곳에서 좀 이 바둑이 좀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변 같은 경우는 백이 두 점을 잡고 흙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별게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붙여가서 네. 모양을 키워가는 거죠. 이런 데를 날짜 둬서 역시 이제 모양을 키워가는 의미로 두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곳입니다. 일단 뭐 흙도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굳혀주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뜻인 걸까요? 그렇죠. 네,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 보통 이런 흙이 오고 여기는 조금 멀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 점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혀주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뭐 젖히게 되면 이제 늘어서 끊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수로 두터움 얻었고 여기 백이 흙의 입장에서 여기 침투하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아주 많은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의 의미는 모양을 키우는 뜻도 있고, 이제 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여기 다가오면 이 모양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형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를 많이 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붙이고, 흙돌이 여기 위에 있으면 좋은 형태인데, 백이 여기 들고, 뭐 이렇게 되면 들어간 의미가 크게 없어요. 실리를 얻어냈긴 했지만 백이 두터워져서. 그래서 뭐 진행된 다음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도 이제 노림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와서 좀 응원을 하는 것도 네.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선으로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통 이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받거나 뭐 치받거나 교환을 하는데 네. 그 어떤 두 가지 선택도 치봐서도 이렇게 둬주는 것은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역시 여기 끊기는 활용 때문에 좀 무거워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어주기에는 약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들어와서 일단 백의 응수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3-3 들어가는 것을 좀 방어한 것이죠. 그때 치받고요. 넘어가는 자세가 훌륭하죠. 치받은 다음에 여길 들어가 버리면 여기를 안 받고서 먼저 끊어가서 흑의 타이밍을 내어주지 않을 텐데 네. 가볍게 둔 다음에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여기 끊는 타이밍이 잘 안 나와요. 다음에 이제 단수 쳐도 축이 아니니까 흑이 이런 데를 호구 쳐서 방어를 하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 오히려 좀 더 급한 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 백이 먼저 끊는 건 어떨까요? 네,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 치받거나 끊거나 흙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수법들이고요. 네, 귀 쪽을 받기보다는 변 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군요. 역시 이제 귀가 클 때도 있지만 지금은 치받고 넘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건 뭐 강동윤 선수가 당연히 원하는 참고도거든요. 예, 여기 들어갔을 때 받아주면 당연히 치받고 넘어가겠다. 흙이 아주 깔끔해지기 때문에 김석 선수 입장에서도 치받거나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여기를 먼저 끊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뭐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3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지키지 않았으니까 뭐 이 자리에 온 다음에 3-3 허용하면 이거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이제 급소인 자리를 뒀기 때문에 이제 막아서 이것도 이제 호구를 치게 되면 이 정도로 돼서 나중에 이렇게 막히는 자리가 두텁기 때문에 백이 전혀 나쁠 이유가 없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를 늘어서 버티면서 살고 싶은 게 이제 이 모양을 좀 좋게 하는 길이죠. 끼우거나 끊거나 어느 한쪽을 좀 뚫리는 게 남아 있어도 그 끼우거나 끊거나 했을 때 그 방향으로 또 잡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두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이 변화구를 던졌기 때문에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서로 변화를 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 손이 돌통까지는 왔었는데 착점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역시. 네, 뭐 거기 끊는 것도 흙을 넘겨주지 않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끊었을 때 흙이 더 이상 응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응수를 하면 그 순간에 활용을 당했기 때문에 네, 흙도 이제 응수하기 어렵습니다. 3-3 들어가야 되죠. 네, 거의 예정돼 있던 서로 이제 기세의 충돌입니다. 네. 이로써 4기생 되는 건가요? 일단은 4기생이 유력하네요.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흑기이긴 한데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이제 4기생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여기 느는 것도 역시 이제 호구 치는 거는 이건 이단수가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붙이는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게 흑의 이제 선택이죠. 이런 자리 뭐 백이 끼우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끼워도 끼우는 쪽으로 잡고 아. 끊어도 끊는 쪽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를 뒀는데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 네. 여기를 넣는 의미가 아예 없어요. 이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있기만 하더라도 그 자체 이제 살긴 살았지만 좀 사는 모습이 좋지 않죠.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도 여기를 잡지 않고 이런 데를 두면 이런 뭐 단수 허용할 수도 있고 이미 좀 귀를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흙이 좀 이상하죠. 이게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느는 게 정답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해볼까요? 끊으면 잡고 둘 때 이렇게 되는 게 정형입니다. 여기 늘게 되면 오히려 백이 약점이 생겨서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활용이 돼버리면 나중에 뭐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움직이는 맛 때문에 백이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있거나 맞거나 아니면 손 빼거나 지금은 둘 자리가 워낙 많아서 그냥 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환하고요. 아예 두지 않으면 이 호구 자리가 좋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끼우는 것도 잡죠. 이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도 다시 이제 이런 데를 치받아서 넣을 때 넘어가는 네. 이런 선택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따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 선수가 여기를 끼워가게 되면 이후에 이제 흑이 치받고 넘어가는 이 형태에 대해서 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뭐 시간 차이는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강도현 구단의 최근이 좀 더 좋다고 봐야 될까요? 네. 확실히 이제 최근에 바둑 내용이 김석 선수가 나쁘진 않은데 네. 강동윤 선수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그런 면 때문에 좀 기세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뛰어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려왔던 그 진행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따낸 다음에 네. 선택인데 흑이 여기서 아예 안 두기는 조금 백한테 이런 자리를 뭐 눌리는 것도 있고 좀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법은 그냥 치받고서 네. 젖히는 거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아주 옹색하게 사는 형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둬서 여기를 늘게 해주는 순간에 여기 이 한 점이 잡혀버리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좀 하기 싫은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흑의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둘 수 있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백은 막아가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는 자세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곳을 막는 것은 두기 어렵고요. 느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느는 거 이외에 다른 것도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기를 늘어버리면 이곳을 뚫려서 이런 데를 밀고 이런 데를 밀어서 설령 이것을 잡더라도 여기 뚫어간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네, 이 그림은 흑이 좋고요. 그렇다면 받는 방법은 느는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대로 흑이 다 넘어간다면 되게 좀 싱거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은 이제 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흑은 넘어가겠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모양하고 좀 비슷한 게 이제 끼워갈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가면 역시 이곳을 잡아서 이 끊어가는 자리가 좀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때 넘어가면 백이 뭘 했는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 끊는 자리가 꽤 악수라서. 그래서 역시 지금 타이밍에서도 끼워가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정수죠. 받으면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위쪽하고 약간 다른 것이 위쪽은 끼웠을 때 그냥 끼운 쪽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잡을 수는 있는데 이 두 점이 그래도 이런 형태면 좀 깔끔하긴 하거든요. 네. 여기 따낸 자리가 좀 뭉친 느낌도 있고요. 단수치고 뭐 따내고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그림이 하나 있겠고요. 늘 때 넘어가고 끼울 때 그냥 이어서 두는 겁니다. 네. 있고 넘어가야겠죠. 가능은 한데요. 이렇게 버티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곳을 나갈 수 있죠. 이제 축이 안 되니까 흑은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이 단수 쳤을 때 여기 나갈 수가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 여기 끊어간 것이 지금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돌아가서 이 형태가 되었을 때 그럼 여기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런 데를 막아야 되는데 빈 삼각 하나 두고 이 장면에서 흑의 입장에서 이런 데를 하나 나오고 하나 끊어두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가정했을 땐 실리가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지금 끼워갔을 때 네, 끼워가죠. 이때요. 흑이 고민은 할 거예요. 고민은 네. 하는데 그래도 있는 선택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강동윤 선수가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기 뒀을 때 이제 뭐 여기를 되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하는 거죠. 충머리는 안 될까요? 이런 데 붙여서요. 예. 일단은 지금은 아, 붙이면 좀 가볍게 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가장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을 하고 선수를 뽑아서 네. 충분히 이 형태에서 나쁘지 않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AI도 좀 기울었어요. 네, 간명하게 둬서 우세하다고 보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차이인 건가요? 일단 백도 2점 잡은 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좌측을 한 게 집으로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조금 돌아가서 여기를 이제 끼운 선택이 있었고 이제 끊는 선택이 있었는데 끼워서 이 한 점을 따내는 자체의 형태가 흙이 좀 탄력이 좋았던 것 같고 역시 그 이후에 이 수순 자체가 또 나왔기 때문에 흙의 형태가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안 둘 수는 없으니까요. 흙이 다음에 두는 자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기 끼우는 것은 그냥 귀를 끊어서 좀 두텁게 처리하는 편이 이 바둑에서는 좀 훨씬 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끼우는 수로 인해서 강동윤 선수가 이곳에서 약간 득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네. 우변도 실전에 등장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요 정석의 형태가 진행되고 요 3선에 와 있을 때는 최근의 수법은 당연히 붙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높게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붙이는 수 아래인 여기를 들어가는 게 정수입니다. 요 3선, 4선의 위치에 따라서 백을 좀 괴롭히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아마 이때 백이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 다른 대국에서 여러 번 등장했을 텐데요. 네. 받는 방법은 백이 둘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느는 수를 두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를 늘거나 젖히는 수, 보통 이제 젖히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중앙을 조금 중시한다면 그냥 위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두고 돌 때 넘어가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냥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고 바로 젖혀 나오는 게 통렬합니다. 여기 젖힘 당하면 백이 양분되는 순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으로서도 뭐 하나 지켜두는 이런 형태가 초반이었다면 충분히 둘만한 작전인데요. 지금 과연 여기 세력을 쌓아서 좀 얻을 만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그림이 하나 있겠고 네. 아래로 젖히게 되면 핵의 입장에서는 다시 되젖혀가서 끊게 되면 기본적인 걸로 여기 있게 되면 이렇게 이어서 이세점하고 이세점이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백도 아래쪽에 세 점이 있으니까 양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이 아주 곤란한 그림이 되는 거고요. 젖힐 때 이어서는 안 되고 끊게 되면 늘고 이으면 단순히 이런 데 단수 치면 여기 넘어가서 의외로 별게 없어요.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이건 좀 뭔가 한계 없죠. 네. 그래서 끊고 이을 때는 흙이 이 자리를 늘어서 버팁니다. 이렇게 빈삼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단은 되는데 이 단수 한 방이 아프고 여기를 또 밀어가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2점을 잡더라도 약간은 당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래서 젖혀간 겁니다. 여기 끊고 한 점을 잡으면 위에 한 점을 잡는 게 지금은 가치가 더 커요. 그래서 따내면 여기를 하나 따내서
같이 따내긴 했는데 백의 자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이 잘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단수치고 이곳을 이어서 이렇게 두면 네, 실전의 진행을 보시죠. 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맨 처음에 붙여왔을 때 가장 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진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둑판의 좌측이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측에서의 선택은 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사실 제가 이제 이 바둑에서 가장 넓고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곳은 이제는 좀 둘자리가 나중으로 미뤄진 느낌이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 이곳으로 오는 게 좀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결정도 좀 빈도수가 많았던 이 형태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김석 선수가 한 점을 잡는 게 당연히 보통입니다. 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막히는 순간에 다음에 이제 바로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어디를 눌러 갈 수가 없어요. 예, 받아야 되죠. 여기 뛰게 되면. 전체 7점 100 못 살았죠. 2점도 좀 약하고요. 역시 이제 양분되었기 때문에 흑이 붙여왔을 때의 포인트가 이 100이 좀 양분이 되면 이후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양분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점 잡고 물론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좀 아픕니다. 따내고 이렇게 되고 결정적인 패감이 하나 있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요 한 패만 이기면 이 흑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 패는 그냥 따내서 여기 다 잡으러 가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가장 큰 패감이 여기를 연타하는 건데 이것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따내고 그렇게 큰가요? 네, 여기 다 잡으러 가면 네. 잡힙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뭐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저기를 패를 들어가는 수법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네, 예정되어 있던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둑판에 사실 몇 수 진행은 안 된 것 같은데 1, 2, 3선에 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강동윤 구단의 대국이라면은 늘 좀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를 좀 좋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돌이 좀 아래쪽으로 가는 느낌은 있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돌들이 계속 위로 가거든요. 네. 또 이제 만들어가고 정리하는 게 또 장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 강동윤 구단이 좀 2, 3선에서 실리를 차지하고 상대가 세력을 쌓았을 때 들어가서 타개하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일단은 실리적인 부분에서 좀 차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석 선수가 실리적으로 좀 변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강동윤 선수의 스타일을 의식하는 것도 분명 있고요. 패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못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늘어야겠죠. 이 교환을 뭐 하나 해두고서 뭐 늘던지. 그냥 있네요. 근데 여기를 교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느는 거와 비교했을 때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흑이도도 네. 어차피 여기를 따내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끊어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뭐 보통 여기 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선택이죠. 왜냐면 여기 안 두게 되면 여기 젖혀 있는 게 예를 들어 따내고 여기 젖혀 있는 다면 너무 아프니까요. 근데 김석 지금 이 선수가 한수로 있는 수는 글쎄요, 좀 많이 기울었는데 일단 돌의 모양도 좀 사나운 형태이기는 하거든요. 보통 선택을 안 하죠. 네. 근데 김석 선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패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안 두고 그냥 이렇게 느는 거는 여기 따내는 자리가 좀 두텁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행을 했고요. 아, 근데 자, 더 좋은 여기서,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러면 AI를 좀 참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았을 때는 한 6집까지 앞서 나가는 바둑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건 참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요. 백은 이제 느는 게 정수였고 그때 흑은 여기를 늘어서 압박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여기가 급소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급소라고 본 것입니다. 네. 자, 이었죠. 그럼 흑이 이어서 확률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백이 호구 친 자리로 늘었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약점이 있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AI 생각은 그 다음에 끊고 여기 그냥 이어주고 늘 때 여기 실리로 득을 봤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서 손 빼서 다른 곳 가도 충분히 이곳에서는 흑의 수법 자체가 통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석점을 내어줘도요. 내어줘도 정리가 괜찮게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부분에서 정리가 잘 된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바둑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여기서 그 정도로 정리가 되면 흑이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전국을 보는 느낌으로 그냥 세 점을 아주 깔끔하게 버리는 편이 나왔다고 보네요. 네. 아, 지금도 버리는 선택이었다면은 그 호구와 느는 차이가 됐었던 거네요. 그 아래쪽에 2선 자리를 굉장히 좀 크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되더라도 여전히 흑이 앞서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연이어서 이제 AI를 확인해 보니 네. 이제 역시 이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영이 확보되어서 백의 입장으로서도 여기를 끊어서 후수로 세 점을 잡는 것이 조금은 발이 느린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를 뒀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끄는 걸로 AI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데를 들어가거나 아주 잠깐 일감으로 뭐 이런 수도 나오긴 했는데요. 역시 이제 뜻은 이 흑에 네. 귀의 실리를 좀 파고들어서 집균형을 좀 맞추는 거죠. 좀 발빠르게 집을 차지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좀 두어야 되는 그런 진행이었다라고 보네요. 그럼 다음 흑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네, 여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AI도 이 한 칸 띄는 게 귀를 지키면서 여기의 형태도 이 정도면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좋게 지금 보고 있네요. 흑이 이 정도면 꽤 우세하다고 AI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길 확률로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의 이제 뭐 이어서 강동윤 선수의 있는 선택, 여기 넣는 것은 AI의 생각이었죠. 근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점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그리고 김석 선수가 호구 치는 교환을 이렇게 하나에 두고 이걸 끊어서 세 점을 잡는 이 모습도 네.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참 두터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어잡지 않으면 이런 데를 호구치기만 해도 다음에 이곳을 젖혀서 전체를 노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두면 이런 데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단수 압박이 아파요. 그렇다고 여기를 젖혀 이어서 다 해주기에는 위쪽에 여기가 너무 악수기 때문에 하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해요. 그래서 백의 입장으로서도 후수지만 좀 두고 싶은 자리이죠. 그럼 선수들이 지금 국면을 이 정도까지 느끼진 않는 건가요? 지금의 형태 일단은 제가 형세 판단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요새 집이 대략 10집이 좀 두텁고 합쳐서 25, 30 이제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는 20집 보면 쉬운 집이고요. 여기는 8, 10, 15, 20 들어가네요. 20집에 여기가 26, 이곳이 10집은 두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뭐 백이 둔다고 가정하게 되면 형세를 그렇게 느끼기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AI가 여기 두면 내지무세하다고 했는데요. 내지무세하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만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바둑이네요. 네, 집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 여기 두고요. 이런 데를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20집 정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20집 보면 사실 백도 흑의 확정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흑이 선수를 쥐긴 했지만 그래서 뭐 흑이 좀 편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세하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래서 강동윤 구단도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상용의 수법이죠. 들어갔을 때는 배석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칸, 여기 붙이는 수, 아주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배석에 따라서는 여기를 들어가는 것. 그래서 보통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압박을 왔으니까 들어가서 막을 때, 뭐 물론 느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붙여서 끼움을 당해 주더라도 호구 쳐서 탄력을 잡고 단수 칠 때 단수 하나 두고서 여기를 호구 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좋은 작전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이 작전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수 여기까지 되면 되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실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흑집을 삭감했고 네. 여기에 지금 압박원 자리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칸 뛴 수보다는 조금 실속 있게 가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의 여기를 붙이는 작전은 지금은 워낙 돌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김석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인 것 같고 저도 이거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었을 때 여기를 밀거나 뭐 둬야 되는데 이미 여기 두 점이 뭐 이런 데 막는 건 노리고 해야 되는데 막는 거 못 노리죠. 넘어가 버리면. 워낙 두터워서. 두터워서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칸 뛴 것은 무난하긴 한데요. 김석 선수의 스타일이고 근데 이게 붙이는 자리가 아파요. 자리. 예. 그래서 귀를 파고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 교환 자체로 들어가는 게 다 사라진 건가요? 다 사라지진 않았고요. 이제 늘었다고 보면 여전히 뭐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남아있지만 네. 이제 남아있긴 한데 붙여서 이렇게 교환을 당하면 백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아, 지금 타이밍을- 당장 상변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다 보면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무거워졌어요, 돌이. 뭐 도망가는 생각만 한다면 거의 귀는 흙으로 굳혀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들어가면 쉽게 넘겨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 한 번은 밀을 수 있어요. 여기 밀고 들어가는 건 여기 붙여서 들어가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집을 많이 부순 게 아니거든요. 더 가야 되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네. 받아주면 이거는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여기를 막고 백의 입장에서 단순히 살 수는 있지만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들어가네요. 여기를 나와서 이런 데를 끊어서 단수 치면 한 점을 그냥 크게 잡는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또 지금 아니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못 들어가면 아예 타이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들어가서 크게 이제 좀 응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맞게 되면 날일자로 나올 겁니다. 나와서 끊게 되면 이거는 백의 의도대로 여기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죠. 그렇다면 여기 막을 때 날일자에? 뛰고 날일자 할 때 한 칸은 어떨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여긴 나와 끊을 수 없으니까요. 예, 뭐 한 칸 뛰는 게 보통이죠. 이런 전투를 하느냐 네. 아니면 한번 밀어두고 여기는 느는 게 이제 확실하죠. 늘 때 막아서
여기 나오고 뭐 이런 백이 먼저 끊거나 네. 여기를 끊거나 이런 전투를 하느냐. 근데 저도 깊이 이제 수읽기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맞고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뛰는 게 조금은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한 번 밀어줘서 두터운 느낌이긴 한데 오히려 나와서 여기를 끊기는 게 남아있으면 이거 두텁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흑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네. 맞고 막는 것과 그냥 막는 것.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얘기해 주신 대로 맞고 싸움을 이어간다면 백도 다음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저는 감각적으로는 여기 맞고 싶어요. 근데 이건 뭐 대국자 입장에서는 여기 다음에 뭐 뛰고 이후의 수순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착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필요한 자리고 강동윤 선수가 오늘 시간 안배를 굉장히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장면에서 뭐 충분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0분으로 시작했는데 아직도 네. 29분이나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온 강동윤 구단. 자, 이 장면에서 AI의 참고도를 보면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막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AI 선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역시 이제 위로 막는 것과 아래로 이선으로 바로 막는 게 있는데요.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바로 막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순은 역시 한번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번 맞고 나서 맞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편이 더 낫다고 봤군요. 네. 근데 차이가 좀 주는데요. 역시 이제 바로 막는 게 조금 낫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맞고서 이렇게 둘 때 뭐 한 칸 뛰는 것도 있지만 AI가 가장 이제 최선으로 보는 것은 맞고 날일자 여기를 그냥 받아두는 거네요. 근데 거기를 받아두는 것은 감각적으로 조금 떠올리기 어려워서 이거 대단히 두텁게 두네요. 그냥 넘어가는군요. 이렇게 쉽게 해줍니까? 네. 그러면 강동윤 선수는 형세를 괜찮게 일단 봤기 때문에 네. 조금 빠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싸움보다는 정리로 넘어갔는데 차이 다시 미세해집니다. 그러니까 형세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쉬운 판단이 나온 거고 형세가 만만치 않거나 여의치 않았으면 당연히 맞고 싸웠을 거예요. 네, 여기는 여기를 막았다는 게 그냥 맞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이어준다라는 뜻이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일단 뭐 당연히 여기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네. 잘 됐죠. 여기 이상 파고들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세 점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파고 들어갔고요. 그 귀 쪽은 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받는 게 크죠. 아니면 여기를 젖힌당하는 게 실리적으로 대단히 좋은 자리입니다. 느는 순간에 대단히 많이 당했고요. 여기 둘 때 여기 막으면 끼우는 자리가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자체로 많이 당했고 이렇게 당하게 되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열버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젖히는 자리가 아프니까 이제 두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단순히 젖혀 있을 때 막아두면 요거 자체로 끼고 나중에 이었을 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데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항상 반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두터워지긴 하는데 실리로는 많이 손해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를 보류하고 날일자로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을 먼저 합니다. 역시 좀 공격적으로 김석 선수도 선택을 하네요. 자, 오늘 바둑에서 그나마 중앙 행마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강동윤 구단은 다시 삼선으로 붙여가면서 정리하는 진행입니다. 뭐 이 정도면 흑도 수월하게 타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한 칸이 와 있고 먼저 이제 선제 이제 날일자를 온 건데 뭐 전혀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붙이는 탄력이 워낙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위로 젖히거나 아래로 젖히는 것은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늘어주고 이런 데를 늘면 그냥 여기를 나를자 오겠다는 뜻이에요. 네. 교환이 득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를 나를자 두면 요 한 칸이 아주 아픈 곳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바로 끊어가는 게 통렬하죠. 받자니 자세도 네.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요 교환이 되는 것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득입니다. 여기요. 아, 받아야. 아주 묘한 곳을 뒀는데 받아야 되는 자리네요. 이거는 뭐 네.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받는다는 생각은 거의 뭐 할 수가 없는 자리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다는 자리는 있는 자리를 얘기하시는 여기거든요. 거죠. 네, 여기를 안 두면 지금 여기를 찝혀서 잡혀요. 네. 그래서 두긴 둬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당연히 뚫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막으면 여기를 끊겨서 이으면 양단수가 되니까 곤란하죠. 그러면은 한 점을 내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둔 것은 이렇게 둘 때 뭐 이제 못 살아 있는 상태로서 뭐 이런 데를 선수도 할 수 있고 여기를 좀 노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좀 활용해서 두텁게 만든 다음에요. 아, 지금요. 자, 지금 이제 위로 젖혀간 것은 제가 여기를 두면 네. 잡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떡하죠? 돌이 여기에 와 있으면 흙도 항상 여기를 나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막을 때 이렇게 나오면 살 수 있죠. 아, 네. 돌이 여기에 있으니까 연결이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찔러 갈 때 뭐 늘어서 잡으러 갈 수는 없나요? 아, 이렇게요?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이렇게 늦춰서 잡으러 가는 게 뭐 당장은 못 잡으러 가는 모습이긴 해도 잡으러 갈 수 있네요. 못 살게 만들어 두고 여기 노리면서 이것도 압박을 하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있습니다. 미생으로 만들어 둬도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자리가 워낙 급소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거 백의 입장으로서도 여기 응수 잘해야겠는데요. 이 장면에서 네. AI가 생각하는 부분 한번 보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캐스터 말씀해 주신 부분 거길 찝어간 다음에 그냥 누는 거 생각하기 저는 어렵다고 봤는데 그냥 보내주기에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근데 백이 지금 아무것도 안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예를 들어 이곳을 잇거나 이곳을 잇거나 하는 것은 그냥 지금은 이 단수 한 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싱거워요. 네. 여기를 원래 그냥 교환해서 받아주면 대득이어서 이제 공격에 나서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대로 이제 반발 이제 흑이 하는 거니까요. 백은 이제 두텁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근데 지금은 흑이 여기도 두고 여기도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백이 여기를 찝지 않고서는 생각보다 둘만한 자리가 없는데요. 지금 AI도 당연히 여기를 찝어서 공격을 해야 된다. 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소영 캐스터가 정확한 판단을 하셨고요. 여기 두게 되고 지금 여기 두는 게 AI가 제일 좋은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또 지금 이렇게 흑 쪽으로 더 기울었던 건 타겟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뭐 흙이 우세한 것은 분명한데 네. 저는 아예 이 찝고 난 다음에 느는 것을 생각 못 했는데 이거 느는 수를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히 여기를 백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늘어서 이게 지금 한 집밖에 안 났잖아요. 이런 형태니까 요건 옥집이라고 보면 여기 한 집입니다. 참 절묘해요. 못 살아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여기를 압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백이 이 상황에서 둘만한 곳을 못 찾기 때문에 당연히 찝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리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참 안 보이는 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찝었을 때 뚫는 수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가죠. 김석 선수도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보이니까 여기서 좀 막힌 거죠. 아마 뭐 김석 선수는 느는 선택까지 고려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두텁게 한 다음에 이곳의 공격을 좀 보겠다라는 뜻으로 네. 일단은 보입니다. 일단 상변을 통해서 좌변을 좀 노려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네요. 흙이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백의 의도는 여기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살아있는 거라면 이 끊는 것은 무리한 싸움입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여기를 단수치고 뭐 이런 데를 있기만 해도 여기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단수치고 되고 뭐 이런 데만 눌러 막아도 다 틀어막히고 이거 네. 한 점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이상한 자리예요. 근데 못 살아있죠. 그러면 단수치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고 지금은 이제 위로 이어서 변화를 구할 수 있죠. 뚫어갈 수는 있는데 잡고 여기를 살리게 되면 여기를 단수쳐서 두 점을 잡아도 이런 데를 호구치게 되면 잡아서 못 살아있고 여기 두 점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하나를 더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잡고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글쎄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막상 좀 평소 판단을 해봐야 돼요. 네. 잡긴 잡았는데 흙을 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네, 잡긴 잡았는데 대단히 큰 느낌은 아니고 여기 흙의 자세도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네. 단수치고 이었을 때는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끊어서 좀 손해 보고 이거 잡은 거죠. 김석 선수도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끊어간 것이고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그거는 이제 아는 부분이니까 네. 이 장면은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흙이 좌변도 내어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다 버티는 수단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을 가장 흙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 버티는 쪽으로. 제가 막 여기 쉽게 이게 단수치고 네. 두는 거는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되고요. 가장 좀 평화로운 네. 진행이었는데 우선은 흙도 다 견디는 쪽을 찾아보게 되는 거군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늘어서 받는 정도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늘은 것도 최강수 중에 하나입니다. 약점이 워낙 이제 백도 많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잇게 돼서 여기 교환 때문에 단수 치는 게 통렬해졌죠. 흑도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정리하는 부분 선수 빼는 형태가 쉽진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겠죠. 예를 들어 단수를 쳐놓고서 요 교환만 된다면 뭐 지금 뚫거나 뭐 사는 것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장면에서도 백의 입장으로서는 여기를 하나 이제 키워서 둘 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백도 여기를 먼저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두고 또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강동윤 구단이 장구가 꽤 이뤄지는 것 같은데도 24분이나 남았네요. 네. 시간의 여유는 아주 많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맙죠. 단수를 먼저 위쪽을 치는 것 좀 위험한 수단이긴 한데 백으로 하여금 조금 더 부담을 주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냥 아래로 단수 쳐서 그냥 무난한 느낌으로 두네요. 이 장면은 지금 선택을 했죠. AI가 최선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보죠. 지금 강동윤 선수가
실전에 둔 단수를 최선이라고 보네요. 그랬군요. 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근데 이제 최선이라고 봤는데 백의 최선도 지금 실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막는 거예요. 어? 왜요? 지금 실전에 있는 수가 모양이 좀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한 점을 내어주게 되는 결과인데 이렇게 잡아서 여기 모양 깔끔해졌고요. 끊어둔 교환은 두지 않으면 악수이긴 한데 백이 먼저 두었을 때는 흑의 이 형태를 좀 양분을 시키는 도움이 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따낼 때 빵 따내긴 했는데 벽에다가 따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들어서 이제 양쪽을 노리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여기 둬서 여기 찝는 것과 다음 이렇게 두는 것 맛보기 하는 것이 이 장면에서 최선이었다라고 보네요. 네. 근데 잡았을 때 그냥 따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를요. 네. 네. 그러면 잡으러 가야죠. 찔러가고 못 살아가는 건가요? 어차피 살아가는 형태. 근데 이 그림은 지금 AI의 첨부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둘 때 나가는 것은 뚫어서 이제 사는 형태가 나오고요. 참 판단이 어려운 게 이렇게 두고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따낼 때 여기를 찝어가는 건 맞는데 이제는 위가 깔끔해졌으니까 단수치고 이 정도의 득을 보고 두는 게 낫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정도라면 흑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여기를 좀 당하긴 했는데 여기 단에서 여기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 그림은 이상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일단 두 점이 네. 거북등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AI가 얘기하는 이 냉정한 선택이 김석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두고 여기 하면 그냥 다시 살려주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이건 애초에 양쪽을 노리긴 했는데 여기 특번골로는 이곳의 손해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두 점일 것 같거든요. 자, AI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참고도로 보여드린 부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낫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모양이 무너지는 게 빈상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수법이 뭐 어디를 받아주는 게 아닌 여기를 두고서 끊어서 확실하게 살아두면서 여기의 모양을 자충으로 만들어버리는 요 수법이 되면 완벽하게 살았죠. 그리고 여기도 단수치고 둘 때 어디를 둘 수가 없어요. 네. 두는 순간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이상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는 받아줬고요. 네, 실전처럼 받는다고 해도 떨어지진 않네요. 확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네. 바둑의 흐름은 달라지거든요. 그것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두게 되면 타협이 되는 거예요. 흑도 살고 이제 백도 모양 좋게 중앙으로 나가고. 하지만 이거는 여기는 안정적인데 이건 잡으러 가잖아요.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죠. 나오고 여전히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뚫어가서 이게 이제 받아야 되는 연결이 되는 네, 거군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백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백의 의도대로 이 정도면 흘러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AI의 이후의 수순을 보면 여기 둘 때 그냥 단순히 이어서 깔끔하게 두는 게 좋고 이렇게 둘 때 한 칸을 띄어서 아직도 약간 느리고 여기 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한 집이 아닌 따내면 이거는 흙이 여기가 집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거는 반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여기 찝어봤을 때 이제 여기에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는다고 볼 것 같아요. 네. 네, A에 느는 네. 것보다 여기가 획도 조금 낫다고 보네요. 중앙으로 나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의 이 형태는 확실한 한 집을 가져가는 거죠. 자, 백의 공격으로 중반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 있어서 이제 흑도 상변에 대한 돌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상변에 이제 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워낙 탄력이 좋은 형태라서 정말 백이 여기가 뭐 철벽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건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와중에서는 뭐 어딘가에 치중, 뭐 이런 데 치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이런 데 치중을 들어갔다가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점도 이제 단수에 몰리기 때문에 이런 데 이어지면 여기 끼우는 게 다시 생겨요. 네. 백도 얇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 흑의 형태는 공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흑은 편히 이제 좌변만 보면 되나요? 일단은 여기에 집중해야죠. 당연히 단수 쳐야 되고 밀어가는 것까지는 뭐 외길 수순입니다. 백은 이제 늘거나 호구 치거나 이런 행마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여기도 조금 보는 그런 바둑이 되겠네요. 여기서 입구자로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있긴 한데요. 왜냐면 있긴 한데 이제 백돌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대한 방력이 좀 없거든요. 다음에 밀어간다고 해도 이제 벽을 밀어가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런 데를 두고 뭐 밀 때 밀어서 이렇게 한 칸 정도로 둬서 좀 돌이 힘차게 나가는 느낌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행마상 방력이 없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어도 이 한 칸으로 비껴나가는 입구자 행마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항상 단수가 돼서 이렇게 따내는 자리였는데 지금 단수 치고 이렇게 따냈기 때문에 여기 돌이 없잖아요. 네. 이 돌이 없으면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안 됩니다. 좀 뒷맛이 남아 있나요? 여기는 여기를 밀고 젖혀서. 자 일단 여기를 네. 밀었고요. 제가 여기는 조금 술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렇게 두고 단순히 그냥 막는 것은 여기를 늘게 되면 여기 젖히는 자리가 수가 많이 늘어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은 여기를 젖히게 되면 여기 둘 때 패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패가 되죠. 물론 흑의 입장에서도 뭐 이런 데를 젖혀서 좀 패를 크게 만드는 건 있지만 어쨌든 먼저 들어가면 패긴 패예요. 그럼 여기 나왔을 때 여기를 밀어서 네. 나올 때 이렇게 두면 여기 흑돌이 없어도 방어가 되어 있네요. 가능해 보이네요. 저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젖히면 이제 끊죠. 여기 축이 안 되고 그냥 나와서 단수도 이어서 축이 안 되고요. 잡혔죠. 단수도 나가서 환격의 형태로 잡혔습니다. 네, 당장에 큰 뒷맛은 없네요. 네. 그럼 이제 상변과 좌변에 서로 좀 열중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앙 젖혔어요.
네, 여기를 이제 밀었을 때 여기 이 자리는 굉장히 이제 실리로도 크고 여기 이제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곳이죠. 두 점머리 두드려 갑니다. 예를 들어 그 밭전자 자리 갈라가도 이 정도면은 살아있는 상변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머리에 좀 두면 가려져 있긴 한데 네. 여기 두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뚫고 나가면 두 점머리를 젖힌 의미가 아예 없어요. 아. 근데 여기를 뚫고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 백을 끊어야 돼요. 그 끊는 순간의 형태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를 나왔을 때 이런 탄력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끊겨버리면 네. 백이 자충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이 자체가 곤란해져요. 여기 두게 돼도 그냥 단수로 잡혔죠. 단수를 치면 단수를 이렇게 둬도 여기를 장문 시험당하면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두면 나와야 되고 백의 입장으로서도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끊어서 요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여전히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있기 네. 때문에 좀 모양이 백이 자충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끊어버리죠. 그래서 먼저 가는군요. 네, 연결시켜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바로 끊어갔습니다. 지금 그럼 흙도 젖혀간 의미를 살리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따로 살아가는 정도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여기를 젖히고 둘 때 이걸 띄어나간다 라고 보면 네. 물론 이 교환 자체가 위쪽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오히려 이렇게 당하고서 못 살아 있잖아요. 나중에 또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아래쪽을 아. 띄어나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수 치고 그냥 여기를 둔다? 이거는 이제 약간 도움을 주었다고 보면 네. 일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네요. 좌측으로도 자세가 갖춰지고요.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까? 뭐가 이거는 더 있나요? 약간 여기 지금 자충이 굉장히 이거는 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부분이네요. 자, 김수석 구단도 바짝 다가서서 안쪽에서의 수를 좀 확인해 보는데 지금 김석 선수도 여기 넣는 것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무슨 수가 있는가라는 네. 좀 표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없으면 끊으면 잡는 거 아닌가요? 여기 끊어가면 네. 위험하죠. 강동윤 선수는 여기 안에서 뭐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를 밀어갔고요. 근데 자, 여기가 이 안에서는 큰 수가 나진 않는데 네.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여기를 나오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넘어가는 느낌으로 가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단수도 되고 여기 단수도 되는데 어떤 것을 두는 순간에 그냥 위를 뚫려버리는 순간에 단수를 둬야 되고 세 점이 단수가 돼서 다 잡혀버립니다. 여기가요. 두 점은 살 수 있어도 여기 중요한 자리가 잡히죠. 네. 그래서 아예 안 두고 여기를 끊어가면 이렇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도 좀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데를 이으면 두 점을 또 단수치고 여기를 이어버리는 순간 네. 자충이 돼서 중요한 또 5점이 잡힙니다. 큰일 나네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뭐 이렇게 웅크려도 네. 단수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젖히게 되면 여기가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AI를 한번 보고서 저기를 손을 뺐을 때 굉장히 좋은 수가 있었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흙도 한쪽은 살 수 있어도 한쪽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수법이거든요.
근데 자체로 여기를 끊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지금 AI가 얘기하는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끊어가면 자체로 이제 잡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를 나오고 항상 이 미는 게 선수예요. 네. 그것이 젖혀서 반발을 할 수가 없죠. 여기를 없다고 백이 둔 보면 자리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단수되면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면 이렇게 축이 되죠. 그러면 이 백돌은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늘고 다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늘 때 양쪽으로 맛보기가 돼요. 끊는 것과 축이 맛보기가 됩니다. 네. 자체로 여기가 안 되고 여기 뒷맛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으로서는 이곳을 두기는 좀 어렵다고 AI도 느끼는 거죠. 안 받아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응수타진을 통해서 흙이 어떻게 받는지를 본 다음에 여기 뒷맛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 수법이 AI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획도 지금 백이 꼬부린 자리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두 점이 지금 살렸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네. 살리지 않으면 이 자체로 크고 여기도 압박을 받아서 네,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아까처럼 끊어가는 자리는 마찬가지로 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AI로 지금 보니까 아예 살리지 않는 것보다 여기를 한번 밀어서 응수타진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너무 네. 어려운 타이밍인 것이 지금 이었죠. 여기 두고 이렇게 둘 때 치받아서 두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까지 교환을 하나 해두고 이렇게 그냥 여기를 살려두고 두 점 포기해도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네요.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수가 많이 위험할 수도 들어가서요. 있는 건가요? 지금이 위험하진 않는데 네. 여기를 깔끔하게 살아둔 다음에 두 점이 잡히는 게 남아 있어도 여기를 호구 오는 게 보다 안정적으로 확률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대세에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두고 이것을 살려도 어차피 끊어갈 수 없고요. 백이 또 받았죠. 또 역습을. 오히려 아예 여기를 네, 여기 당장 끊겨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역습 가서 이곳의 그 엷은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보네요. 강동민 선수가 백이 더 얇다고 보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면서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동민 선수 그렇죠. 여기 끊겨서 잡히는 게 아니면 네. 호구 치는 게 좋은 자리긴 한데 안 잡혀요. 이 정도면 이어서 그냥 탈출이 돼 있는 겁니다. 아픈 곳이긴 하지만 여기를 둬서 약점 만들고 이곳을 완생을 시켜놓는 게 훨씬 더 급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안 끊어갈 수 없죠. 끊어갑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서도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뚫릴 수 없으니까 이어야 되고 흙이 이제 하나 끊어뒀기 때문에 다음에 단술당해도 축이 아니에요. 여기를 받아두게 되면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단수 쳐도 나가는 게 있으니 아직 네. 백이 못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면 자체가 백이 이제 잡으러 오고 흙이 여기서 안정을 잘 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흙이 우세한 바둑입니다. 양쪽 다 타개가 되었을 때요. 지금 물어봅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여기를 애초에 날일자 오기 전에 두면 반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반발해버리면 여기 있는 것도 선수고요. 이 자리가 돌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오게 되면
받아야 되는 자리를 늘어서 받지 않고 단수 쳐서 받고 늘어서 선수하고 여기를 찔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이곳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기 이 자리 당하는 순간 안영이 파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백도 못 백도 살아 걸려 있긴 한데 흑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를 하기가 네. 쉽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서로 엮일 수가 있네요. 네, 받아두게 되면 득이라는 판단이고요. 뚫게 되면 여기를 차지하고 날일자 두겠고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가 된다면 과연 형세는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12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중앙의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AI가 지금 크게 네. 앞서는 형세로 보는 참고도가 어떤 것인지 일단 살펴보죠. 이 다음을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반발해서 뚫어가는 겁니다. 중앙이요? 네, 뚫어가고요. 네, 제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두고 날일자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냥 미는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10집 이상 우세하다고 합니다. 아까는 흑이 계속 좀 앞서가는 형국이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대국장은 그렇게까지 안 보였는데 만약 지금의 진행이라면 이제는 선수들도 이만큼 느끼는 국면이 된 걸까요? 지금 AI가 이제 이렇게 두고 이 정도로 한 10집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개가를 지금 면밀히 하진 않았지만 10집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왜냐면 지금도요? 네, 왜냐면 흑의 집이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두터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바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보기 위해서는 흑이 우세한 바둑으로 보이긴 하는데 한 16집 정도 앞서야 그렇게는 가능하거든요. 못 봐요. 네. 그렇게까지는 네. 안 나오나요? 그렇게는 볼 수 없는 바둑입니다. 지금 여기 밀어가는 게 선수이긴 한데 여길 젖혔기 때문에 이걸 밀어갈 수는 좀 없다고 봅니다. 이걸 하나 받아주고 한두 번 받아주면 할 수는 있는데 흑이 지금 여기 젖혔잖아요. 이걸 또 젖혀서 전체를 여기를 잡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다 버리고요. 크기는 크기 여기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석 선수도 여기 넣는 거는 흑이 안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뚫어가서 기세를 보였기 때문에 백도 가고 AI는 여기 밀어가서 이제 두는 것이 두텁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자, 밀어갔습니다. 네. 강도현 구단이 부분 AI가 말하는 그대로 두어가요. LG배에서도 한국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는 했지만 조한승 구단 또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현재 LG배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의 최근의 대국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이게 AI가 지금 이 정도로 형세를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네. 뭐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정확히 다 해보진 않아서 여기가 굉장히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뒷맛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세 점을 잡으면 여기가 너무 아파요. 따내야 되는데 여기 당하면 살 수는 있는데요. 여기까지 따냄 당합니다. 그러면 흑이 여기서 손해본 거는 대단하지 않은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둔 거는 이미 100의 집이 여기서 5집은 나는 자리였는데 4집밖에 안 나고 10집 득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면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 2점은 잡혀요. 그리고 문제가 흙이 패감이 많으면 이것까지 패로 버틸 수 있어요. 이걸 패로 버텨서 버텨지는 날에는 이걸 따내는 게 선수예요. 아, 사활이 살아야 걸려있거든요. 되는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패를 버틴다 해서 이것까지 따내면 당하면 여기가 100집이 10집 가까이 나던 데가 흙집이 10집 넘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100이 지키면 물론 그 뒷맛은 없어지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발이 굉장히 느리고요. 이거는 아주 훌륭한 노림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크게 형세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를 계속 보니까 이거는 100한테 부담이 너무 큰 자리네요. 여기가 그렇죠. 와, 여기 펜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단순히 그냥 잡고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면 네. 생각보다 흙이 여기서 한 7집 불어났고 100집 안팎에서 한 10서너 집 깬 건데 여기 한 점 잡혔잖아요. 먼저 둬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데 이거 한 점을 따내면 안 당하고 패를 버티는 게 있습니다. 아, 만약 상변의 흙이 갇혀서 사는 형태였다면 그런 뒷맛도 전혀 그렇죠. 없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갇혀 있었으면 아예 노림을 볼 수 없는데 지금은 여기 뚫고요. 시원하게. 여기 밀어서 세 점까지 확실하게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 없죠. 그래서 통렬함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뒀죠? 선수입니다. 치받아서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형세가 꽤 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이 좀 풀어갈 만한 자리를 찾아야 하거든요. 사실 그 점이 지금 이소영 캐스터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답답하네요. 네. 풀어가야 될 만한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바둑이에요. 흙이 두터워요. 네. 단순히 여기를 뭐 한 칸 띄거나 이거 2칸 띄는 건 그냥 삭감이잖아요. 뭐 바둑을 좀 어지럽게 만든다거나 그런 전단을 구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자리가 사라진 것이 김지석 선수로서는 좀 확실히 괴로운 바둑이 됐네요. 그럼 백은 중앙을 삭감 정도가 아닌 좀 더 들어가는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들어가는 쪽으로 가도 네. 어차피 이제 뭐 이런 데를 가도 여기 그냥 잡을 거예요. 이 정도만 예, 이거는 하나요? 확실하게 여기 2점을 잡은 두터움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가면 또 여기 나와 끊어서 자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끊기는 순간에 백의 행마가 다음이 좀 어려워요. 선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줘서 오히려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받는 자세가 좋잖아요, 또. 그래서 여기 삭감하는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예, 치받았죠? 이거는 여기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안 두면 여기를 두는 게 생각보다 대단히 큰 곳이에요. 여기 나와도 이렇게 치받게 되면 자칫 집으로도 10집 이상 되는 곳이고 여기 두는 순간에 다음에 여기를 한 점을 살리면 여기 못 살아있어요. 네. 단순히 집뿐만이 아니라 백이 못 살아있는 다음 수단이 백한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그냥 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너무 큰 자리네요. 반상 최대네요. 근데 여기 두면 다음에 여기 와. 제가 여기 두면 다음에 이 젖히는 것을 패로 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늘면 흙이 젖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 세 점 잡는 게 여기
백이 못 살아있는 부분 때문에 크거든요. 사실상 선수를 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버텨버린 겁니다. 2점을 잡으면 패를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받아주면 이건 득받고요. 네. 지금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항상 흑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은 좀 당했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바로 패가 되니까 이건 뭐 생각은 해봐야겠죠. 패감도 보고요. 여기 부분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반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먹여쳐서 조금 악수지만 이 형태를 만들어두면 이 수가 단수가 돼버리면 여기를 들어가도 이거 따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태 만들어 놓고 2점 잡으면 되죠. 그리고 근데 여기 문제는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요. 네. 대신에 다른 곳에 돌이 있는 것보다 해소했을 때 여기를 따내면서 3점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노릴 수 있어서 이후에 이제 백한테 타격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패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각오한다면 여기를 둬서 이후에 좀 패감 해소되는 부분을 좀 크게 만드는 수가 좋습니다. 먹여치는 것은 따내요. 그래서 해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여전히 둘 데 없죠. 물론 뭐 백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따낼 수는 있습니다만 해소가 아니고 한 번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근데 크기가 워낙 커서 좀 부담될 것 같긴 한데. 뭔가 백도 불리함을 의식하고 패싸움을 걸어가자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은 백의 패감은 이런 데를 늘어서 두는 게 백도 이제 승부로 걸어갈 수 있는 패감입니다. 자체로 사실 이거 늘었을 때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흑도 좀 응수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 여기 이외에는 백도 사실 패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예. 워낙 흑이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요. 자, 지금 강동윤 선수 고심하고 있는데요. AI가 여기서 최선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AI는 반발. 이곳과 네. 지금 여기와 여기를 비슷하게 보내요. 약간 좌변도 반발이군요. 네, 여기를 높게 보긴 하는데 큰 차이 없어요. 해소했을 때 돌이 어디가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주 좋은 위치예요. 네. 백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패싸움을 하라는 얘기네요. 네. 만약에 그냥 석점을 잡는다면요. 그럼 많이 줄어들게 될까요? 대단히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잡아도 흑이 우세한 것은 뭐 여전합니다. 근데 잡을 예, 잡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실전 심리상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자리도 두고 싶고 반발로 갑니다. 부분적으로는 네, AI가 얘기하는 부분인 이 선에 여기 젖혀서 물어보는 것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얘기했는데요. 이 자리 선택합니다. 백도 이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타이밍 봐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근데 지금 패감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를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패감이 지금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패감 쓸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것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뭐 끊어도 여기 막아서 처리하게 되면 따내고 불청이 됐죠. 이 정도는 너무 작은데요. 패감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들어갔어요. 들어가죠.
거의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패를 써야 돼요. 패감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끼우려고 하네요. 이 정도로는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고요. 흑도 부담이 굉장히 큰 패입니다. 이걸 따내고서 여길 따내버리면 여기 갑자기 다 잡혀요. 네. 끼우죠. 네, 이 자리 받아야 되나요? 이건 뭐 웬만하면 못 네. 받아요. 네. 패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앙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네, 백감이? 중앙이 여기를 뚫긴 뚫었는데 네. 흙이 어차피 사는 게 남아 있거든요. 아. 자, 이런 식으로 좀 하변의 모양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일단 좌변 두 점도 잡고, 또 좌하 잡는 것까지 남아서요. 그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좌변이 아직 완생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제 여기는 근데 이거 약간 끼우는 게 남았네요. 이 부분은 쉽게 볼 부분이 아니네요. 끼우면 여기 둘 때 이으면 맛보기가 돼요. 네. 두 점 잡는 거랑 이렇게 쉽게 잡으러 갈 수는 없군요. 그러면 입구자를 노려야겠네요. 네. 건너붙여도 여기를 이제 건너붙여도 여기를 늘어서 단수쳐도 이 한 점만 살리게 되면 이 백은 약간 위험해져요. 네. 그래서 입구자가 남아 있습니다. 네. 못 살아있는 부담은 이후에 바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삭감 정도로 선택을 합니다. 안전한 선인가요? 네, 여기를 그 다음에 한 칸 두는 게 여기 잡히지 않는 상태에선 여기 두면 뭐 누가 공격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고요. 받거나 뭐 받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두 칸을 받게 되면 이게 여기가 원래 조금 많이 온 거거든요. 나와서 바로 끊어갈 것 같아요. 약간 응원도 되고 있고요. 네, 받죠. 네. 이렇게 받으면 뭐 밀어서 조금 더 이제 활용하고 목표는 여기 나와 끊는 겁니다. 나와 끊기게 되면 타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서로 집 짓는 정도라면은 이건 집으로는 해볼 만한 건가요? 집의 경계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 백도 하변을 지키고 흑도 그냥 중앙 뒤로 후퇴해서 지키는 정도라면. 중앙을 후퇴해서 지키는 정도요. 네. 만약에 후퇴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후퇴를 한다면 굉장히 격차는 좁혀질 겁니다. 후퇴 입장으로서도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안정적이긴 한데 네. 근데 이렇게 해서도 바둑은 이미 좀 무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여기도 아직 남아있고 이것도 못 살아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나와 끊었을 때 일단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 행마가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을 그냥 넣는다면 그럼 계속 밀어가겠죠. 두 점머리를 두드리고 싶은데 선수 활용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바로 끊기는 순간 잡힙니다. 그리고 미는 순간에는 이 자리 밀리는 순간 여기 단수 치고 나오는 게 거의 사실상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움직일 만한 자리가 없어요. 한 번 밀면 이제 진짜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축이죠. 이래서군요. 네. 행마가 움직이는 행마가 아예 안 나와요. 네. 거의 버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중앙이 이렇게요. 네. 아까 뒤로 받은 것과 차이가 큰데요. 회계 입장에서는 아예 움직이는 수가 안 됩니다. 어렵다고 봤습니다.
중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데 뭔가 좀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김석 선수도 중앙 돌파를 당해서는 사실상 거기서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완벽한 모습, 완벽한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강동윤 구단입니다. 자, 이로써 용성전에서의 서료. 자, 강동윤 구단이 해내면서 준결승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강동윤 구단이 최근 성적이 좋아진 이유가 이 한판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초반에 강동윤 선수가 워낙 바둑이 잘 풀렸습니다. 실리적으로 두었고, 이제 특히 좌변에서 그 침투했을 때 부분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가 좀 편하게 이끌어갔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석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에서 이렇게 좀 완벽한 승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동윤 선수가 대단히 잘 된 한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윤 구단이 마지막 준결승 진출자가 됐습니다. 4강 대진이 짜여졌는데 네. 이제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오늘 승리를 거둔 강동윤 구단 그리고 홍무진 5단이 만나게 돼요. 와, 기세와 기세의 대결인데요. 강동윤 선수가 최근에 바둑 내용도 너무 훌륭하고 네. 좀 기세가 좋은 상황인데 홍무진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용성전 4강에 이어서 이번 용성전 4강 2년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기세가 좋습니다. 대단히 멋진 한판 승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자리연 바둑캐스터 이소영